네, 안녕하세요. 고려대 이비인후과의 임기정 교수입니다. 제가 이번에 말씀드릴 내용은 보청기에서의 인공지능 적용입니다. 요즘 보청기에서의 인공지능 기술이 어디까지 와 있고 과연 이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서론적으로 이제 AI와 머신러닝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각각의 보청기 업체에서 실전적으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현재 그 기술들을 살펴보면 보청기에서의 인공지능 적용에 대해서 좀 감을 가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난청이 있으시죠. 거의 4억 6천만 명이 넘는 분들이 난청을 갖고 있고, 그리고 2050년까지는 9억 명이 넘는 분들이 난청을 갖게 되셔서 보청기의 필요 인원들이 되리라고 생각돼요. 이런 히어링 로스는 치매나 심혈관, 그리고 이명, 고혈압, 그리고 흡연과도 연관이 있고요. 고립과 관련된 우울증, 당뇨병, 비만, 이독성과도 연관이 있고, 안전 균형적인 면에서 낙상과도 연관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질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이 요즘에 어떻게 쓰이고 있고 또 앞으로 발전해 나갈 거냐를 반드시 생각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휴먼 인텔리전스로 수행되어지고 있었던 많은 어려운 일들과 작업들을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해서 구현할 수 있는 것을 지칭하고요. 그런 것을 위해서는 비주얼 퍼셉션, 스피치 리코그니션, 디시전 메이킹, 그리고 여러 언어들을 분석하거나 그 음성과 텍스트 사이를 변환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함께 조합돼야 이루어질 수 있고 또 그 내용들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머신러닝이란 뭘까요? 인공지능이 데이터 마이닝과 프리딕션을 스태티스틱스와 아날리시스 등을 통해서 배워가는 그런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사람은 이제 경험을 통해서 배워서 결국에는 뭔가 지시를 따르거나 어떤 작업을 수행해내는데 컴퓨터는 그렇지 못하죠. 데이터를 통해서 배워야 되겠죠. 어, 1분, 즉 60초 안에 정말 무수한 데이터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고 또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통해서 배워야 될 텐데요. 이런 사운드가 있다고 보죠. 이런 environmental 사운드가 있으면 과연 이게 어딜까 하고 분석하는 것을 이제 머신러닝을 통해서 학습을 해서 이런 유사한 소리가 들어왔을 때 유통기가 레스토랑 식당이라고 이 백그라운드 노이즈를 인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environmental analysis가 확실하게 되는데 조용한 환경인지 소음 환경인지 아니면 울리는 큰 공간인지 등을 우리가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똑같이 그것과 이제 Hello. 소음과 우리가 이런 Hello. 말하는 소리가 함께 있는 것을 머신러닝과 이 프로딕션 모델을 통해서 하면 Hello. 잘 모르는 소리가 오더라도 그 배경 소음을 Hello. 뚫고 헬로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스피치 리코그니션 시스템을 보청기에서 구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 과정도 중요한데 그런 것들 중에 이제 텍스트를 어떻게 클래시피케이션하고 또 그거를 가공해서 그리고 이제 어떤 언어인지 분석해주는 그런 과정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이제 업체별로 살펴보면 이제 처음이 이제 스타키입니다. 스타키는 이제 리뷰라고 해서 이제 AI가 구현된 그런 보청기 시스템들을 쓰고 있는데 특히 강조하고 있는 게 이제 건강과 관련된 내장 센서들을 인공지능과 함께 탑재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 특징으로 보면은 이런 신체 및 두뇌 스코어 추적 그런 건 이제 심박수 측정과 함께 구현이 되면서 또 이런 낙상 감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터페이스도 자연스럽고 사용하기 좋아야 되겠고 동시 통역 랭귀지를 분석해 준다든지 그다음에 내가 이제 말로 지시하면 그런 거를 따를 수 있는 전용 앱이 있다든지 말소리로 문서를 작성할 수 있다든가 자가 점검 충전식 시스템이 다 구현된 인공지능 보청기라는 거죠. 하나하나 살펴보면 물 건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 가지 이제 나쁜 병들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걷는 거나 활동이나 이동 같은 것들을 우리 바디 스코어로 매길 수가 있고요. 그런 것들은 또 하트레이트와 연동돼서 측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노화 치매와 청력 손실이 얼마나 이제 관련이 많습니까? 그래서 이제 보청기 착용으로 그런 인지 감소 진행률도 낮출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 뇌를 사용하는 점수, 참여 점수, 청취 활동 등을 우리가 모아서 브레인 스코어로 계산을 해서 궁극적으로는 브레인 스코어, 바디 스코어를 합쳐서 스라이브 웰네스 스코어라고 이렇게 명명해서 잘 사용해서 컨셉을 잡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낙상 감지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상당히 청력 손실을 가진 분들이 이제 3배 이상 넘어질 확률이 많고 10dB 청력 손실마다 낙상의 확률이 이제 1.4배 증가한다고 나와 있는데 근데 이제 환자가 넘어졌을 때 이런 스마트폰이라든지 보청기가 갑자기 이제 떨어지거나 충격이 있거나 아니면은 GPS 상에서 이제 누워 있는 상황에서 이제 40초, 60초가 흘렀다. 그러면 그거를 낙상으로 또는 분실로 간주해서 보호자나 이제 119에 연락할 수 있는 그런 넘어짐, 즉 폴링, 낙상 감지 및 알림을 해주는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청기를 사용하는 분들이 이제 노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이제 관절염이 있어서 이제 손가락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게 어려우시고요. 시력이나 민첩성이나 인지 능력도 떨어지시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탭 조절을 통한 이제 자연스러운 사용하기 편한 인터페이스여야 되고 그거를 뛰어넘어서 이제 말로 지시했을 때도 알아먹는 그런 보청기가 되면 좋다는 거고요. 그런 것 중에 이제 말소리로 문서 작성하고 또 이런 통역 같은 것도 가능한 그런 보청기가 정말 프리미엄이라고 생각되고요. 이렇게 이제 말로 지시하면은 그걸 알아먹고 태스크를 수행하거나 아니면 이제 말을 하면은 그게 자동으로 이제 보이스 투 텍스트 트랜스크립션이 되는 그런 기능들이 장착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블루투스 커넥티버티나 와이어리스 컨트롤링이 이 인공지능 보청기에서도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겠죠. 그래서 관련된 이런 액세서리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히어링 케어가 어디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리모트 프로그램이 돼야 되겠죠. 그런 거는 이제 차후에 제가 비디오로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관리하는데 확실히 비용이나 이런 접근성이 굉장히 향상되고 만족도도 높아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또 자가점검 시스템이 잘 될 수 있으면 항상 최적의 성능을 보장하면서도 전문가들에게 이런 조정 요청을 할 때 백그라운드 데이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향상시키고 있는데 정말 요즘에 현대보청기에서 중요한 피드백 캔슬레이션 그리고 아웃풋 컴프레션을 조정해주는 능력들 그리고 이런 큰 소리들을 조정해주거나 갑자기 일시적인 큰 소리가 났을 때 그런 것들을 막아주고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것들이 요즘 최신 보청기에서도 뭐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디자인이나 색감도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RIC도 마이크로 RIC 점점 작아지고 있고 또 RIC 형태, BT 타입 그리고 이제 충전을 할 수 있는 이런 충전함까지 계속 개발이 되고 있고 아마 발전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 최신형 보청기가 스타키에서는 리비오 AI로 지금 나와 있고요. 이제 오티콘 피플 퍼스트에서도 이런 오티콘 무어나 뭐 라이프 체인징 테크놀로지 여러 가지 이제 컨셉을 통해서 이제 어필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컨셉 중에 이런 게 기본적인 겁니다. 이제 사운드 레코딩에서 그런 걸 이제 딥 뉴럴 네트워크 DNN을 통해서 이제 트레이닝 시켜가지고 아날리시스 이제 밸런싱을 한 다음에 좀 더 좋은 하이 레졸루션 앰플리피케이션을 해준다는 그런 기본적인 컨셉을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 중에는 이런 여러 가지 컨셉을 많이 쓰는데 이제 특히 이제 모어 사운드 인텔리전스라고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DNA랑 관련된 그런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 역시 이제 백그라운드 노이즈를 어떻게 분석을 할 거냐. 그 중에 이제 쉬운 것과 나쁜 거, 어려운 걸로 나눠서 쉬운 환경에 의해서는 버추얼 아우터 이어를 통해서 이제 DNN으로 분석해주고 그리고 어려울 때는 이제 스파셜 밸런서 또 사운드 인핸스먼트를 같이 해가지고 또 분석해주는 그런 이제 몇 가지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런 스펙트로메터 즉 타임 프리퀀시 사운드 아날리시스가 되었을 때 이 모음과 자음이 좀 더 노이즈 상황을 이기고 좀 더 깨끗하게 보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제 오티콘 무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시면은 이제 노이즈 상황에서 이렇게 스피치가 모음과 자음에서 보이는 것을 좀 더 뚜렷하게 만들어 주는 것을 이제 가장 큰 무기로 제시하고 있고요. 이런 프리미엄 보청기들에서도 결국에는 노이즈 상황에서의 그런 백그라운드 이 노이즈 사운드와 스피치를 좀 더 이제 잘 구별해내고 그런 것들을 더 도드라지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가장 좋은 스피치를 강조해주고 그 디테일을 선명하게 해주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이런 복잡한 프로세스 과정 중에서도 스피드하게 이런 것들이 처리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들이 중요한 요소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more speech, more sound, faster 그리고 higher fidelity라는 모토로 하고 있는 게 이제 바로 이런 컨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리사운드에서도 이제 강조하는 것이 IoT입니다. 뭐 우리 IoT 사물 인터넷으로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각각의 그 이 핸드폰이라든지 자동차 뭐 여러 가지 이런 그런 전자기기들이 다 인터넷에 연결되고 그 연결돼서 와이어레스 블루투스로 통신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서로 교통이 되면서 정보를 주고받는 그런 과정을 인공지능적으로 처리해 주는 것이 이제 IoT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겠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보청기에서도 많이 구현되는데 보청기에서의 정말 중요한 점이 이 스마트폰의 발전과도 굉장히 연관이 많다고 생각하고요. 아직까지는 좀 스마트폰 디펜던시 할 수밖에 없겠지만은 아무튼 상승작용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확실히 IoT 기술이 접목된 보청기의 그런 구조를 보시면 물론 이제 기본적인 리시버나 마이크 또는 디지털 프로세스도 발전된 형태를 가져야 되겠지만 확실히 이 무선 시그널링 프로세스들이 좀 더 이제 발전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안테나도 발전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런 무선 시그널들이나 이런 프로세스들의 이 작용들이 배터리의 소모가 많아지죠. 그러니까 배터리가 상당히 이제 좀 더 이제 파워풀하고 이제 캐퍼시티도 커지면서 또는 이제 충전식으로 발전해 나는 이 과정들이 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IoT가 보청기 산업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그런 주변 사물들의 알림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위치 정보를 쓸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위치 정보를 알면은 이제 특정 장소에서의 이 노이즈나 인바이러먼트 사운드 등의 그런 요소들을 어, 보청기 설정하는데 이제 잘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달라진 그런 불편을 느낀 청취 환경, 변한 청취 환경에서 그걸 자동으로 이제 소비자들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렇게 발송을 해주면 그런 발송된 내용들을 이제 보청기에서 원격으로 피팅해 준 다음에 그 의견을 회신해 줘서 상황에 따른 여러 가지 프로토콜을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피팅이 되고 자동으로 의견이 피드백 되도록 그렇게 해주는 이제 원격 피팅이 점점 모든 보청기들에서 잘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관련돼서는 원격 피팅에 대해서 한번 요 예를 동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원격 피팅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메신저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원격 피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소프트웨어에게 로그인을 하고 뭐 고객 동의서 뭐 여러 클라우드 사용 동의서를 이메일 주소와 함께 이제 작성을 처음에는 해야 되겠죠. 원격 피팅을 이제 그 활성화를 시켜줍니다. 네, 그래서 뭐 그런 이 인증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것이고요. 네, 환자는 그 본인 핸드폰에서 보청기나 보청기 상태에 대한 질문 그리고 음질 문제에 대한 거를 잘 적용을 하고 개인 메시지를 통해서 이제 상세한 내용을 보냅니다. 그러면 이제 전문가한테 지원 요청을 하게 되죠. 전문가는 그 알림을 보청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그걸 받아서 확인해 가지고 피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지를 클릭하면 이게 고객의 요청 사항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피팅이 완료되면 저장 버튼을 통해서 이제 클라우드 쪽으로 패키지 전송을 하게 돼서 고객의 어플리케이션이나 스마트폰으로 데이터를 전송을 하게 되죠. 그럼 환자분은 이제 어플리케이션에서 새로이 전송된 피팅 데이터를 선택해서 모바일 기기와 연결된 보청기 쪽으로 설치를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메신저 타입이고요. 그 다음에 영상 통화를 통해서도 이런 원격 피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권한 체크를 해주게 되죠. 약속 시간을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약속 시간을 잡아가지고 이런 보청기 피팅을 진행을 해야 될 텐데요. 라이브 어시스티드 라이브 버튼을 전문가가 클릭을 해서 실행을 하게 되면 이 화상 연결이 되면서 우리의 그 곰돌이 환자분께서 이제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은 이제 환자분의 스마트폰과 연결된 보청기에서의 피팅 정보가 이쪽으로 이제 전송돼서 우리가 피팅 데이터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읽혀진 그 데이터를 칼리브레이션 그리고 피팅 과정을 통해서 이제 적절하게 조정을 하게 되는데 영상 통화를 하면서 계속 고객의 불편 상황을 듣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피팅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팅 후에 저장을 해서 데이터를 전송을 하면 환자분의 스마트폰으로 자동으로 전송이 되고 거기와 연결된 이제 보청기로 자동적으로 이제 피팅이 되게 되겠습니다. 이처럼 이제 그 원격 피팅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메신저 타입으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영상 통화를
통해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스마트폰에 연동된 그런 뭐 시리 같은 그 인공지능과도 점차로 융합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말하면은 이제 텍스트를 표시하거나 텍스트를 거꾸로 이제 보청기로 음성적으로 들려주는 그런 기능들도 점점 이제 되겠고,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청취 환경 분석하고 자동으로 맞춤되고 있는 이런 AI 기술로 점점 발전하게 되면 이 전문가를 통한 뭐 피팅이나 원격 피팅 없이도 자동으로 이제 조절되는 게 가장 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AI 기술이겠죠. 하지만 이제 현실적으로는 불편을 느낀 환경에 대한 원격 피팅의 중요성 그리고 현실화가 선행돼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차후에는 또 그런 이제 텍스트로 표시하고 번역하고 읽어주고 뭐 또 거꾸로 또 글로 번역해주는 그런 편의성들이 점점 좋아지고 또 음성 알림을 받거나 이런 IoT 기술들을 통한 그런 것들이 점차 이제 퓨처 테크놀로지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서 각각의 업체에서 이제 건강에 관련해서 또 좀 더 또렷한 소리를 이 백그라운드 노이즈와 인바이러먼탈 사운드로부터 분리해서 들려주는 것들 그리고 IoT 기술을 통한 원격 정보 그리고 원격으로 이제 피팅해주는 그런 기술들에 대해서 주로 말씀드리면서 확실히 인공지능이 구현되고 있고 또 미래의 보청기에 좋은 영향을 주리라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